어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그 건물을 신축할 때는 내가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자산으로 판별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는데요. 인테리어 파트 부분은 이거는 제가 비용으로 산정이 됩니다. 내가 이거를 집을 지을 때 이거는 비용으로 필요 경비 부분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에서 차감이 되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1가구 1주택 뭐 이런 경우나 아니 12억 이하의 경우 2년 정도 이상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이런 경우도 있죠.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복합 건물, 네, 그런 근생 건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까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주택이 상가에 비해서 50%가 넘어가면은 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경우는 1가구 2주택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택 면적을 좀 넓혀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세이브를 할 수 있는데 그 공사에 대한 금액과 세이브에 대한 금액도 정확하게 알아야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세전이냐 세후냐 이런 부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세금도 우리가 이런 수익을 낼 때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한번 짚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뭐 길게든 짧게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막상 이거를 하다 보면은 너무 하시기 전에는 한 번만 하시면 다 할 수 있으시거든요. 맨 처음에 하기 전에가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도 좋고 이거는 좀 어려운데 좀 맡기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그런 제가 한 번은 이제 거기가 행크 강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다들 꿈을 꾸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이 건물을 낙찰 받으면 꼭 그때 리모델링 해주세요. 뭐 이런 말들 하시는데요.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돈은 다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최보람 님이 만드신 다큐를 봤어요. 노후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나를 위해서 이러한 수익성 있는 임대 건물이 나오는 내 상황에 맞는 건물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못했기 때문이니까 그런 거를 이런 전문가 도움도 받으시고 좀 작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도 이제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게 상담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두 분 선착순으로 해서 제가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컨설팅도 해드릴 예정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고민되는 은퇴자분인데 어떻게 수입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물려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막연하잖아요. 여기다 뭘 건물을 세워야 될지 아니면 놓고 그냥 팔아야 될지 그런 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전반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컨트롤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집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그거를 뭐 건물을 짓든 아니면 다른 걸 사든 뭐 이런 그런 플랜에 대해서 탈출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갖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싸다고 사지 마시고 내가 이걸 해서 이런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만 이거를 저는 이제 손을 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거 뭘 할까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걸 최적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집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기존에 내 집을 쉐어하우스로 해서 수익성 보고 나는 월세나 전세로 살아서 차익이 수익이고 당장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찾아보고 공부하고 너무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보면서 경미학원이 여기 보셨는데 원장님의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도 몇 천 강의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좋은 책도 보시고 나한테 해당되는 게 뭔지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시면 다 내 거가 되니까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도 이제 카톡 아이디나 블로그에 보시면 간략하게라도 제가 칼럼도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이렇게 몇 개 올려드렸고요. 거기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 신청하셔서 원장님 통해서도 하시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스마일 즐겁게 여러분의 즐거운 오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어제 얘기했듯이 PM 전체적인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의뢰해서 그 약간 용역비를 우리가 법원을 가더라도 그 소송이나 싸우기 어려우면 변호사한테 인건비를 지급하고 저희가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한다고 해서 좋긴 하지만 그게 다 비용으로 차감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수업료를 지불하느니 차라리 머리 안 아프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 대한 예고편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경매를 받을 때 이제 함정들이 있어요. 낙찰을 받으면 안 되는 건물들의 이제 사례나, 이런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노하우,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증축이라든지 그런 이제 리모델링이나 신축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뭐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에 맞지 않는 낙찰받으면 안 되는 건물 요거 하나만 해도 1시간씩 이상 강의가 될 텐데요. 용도에 맞지 않는 땅인 경우가 있어요. 내 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요즘에는 너무 사이트가 잘 돼 있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도로 문제, 이 부분은 이제 시장 안에 건물인데 그걸 낙찰받고 싶었는데 길이 좁는 거 입구가요. 근데 이거는 건물은 되게 낡았어요. 이걸 낙찰 받아야 될까 말까요? 컨설팅 해준 적이 있는데요. 최소의 진입로에 대한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거는 신축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도로를 확보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건 어렵다라는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러니까 도로가 내 땅에 대한 그런 문제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 승인이 어려운 부분. 여러분 이제 경매를 보면 준공이 안 된, 예를 들어서 90%까지 준공이 안 된, 저도 그것도 이제 제가 그 현장에서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준공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벽지만 하면 준공이 끝나는데 경매에 나온 건물은 여러분 감정은 준공이 안 된 건물은 감정에 해당되지 않아서 낮은 땅 가격만 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낮은 금액을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건물을 완공을 하면 바로 입주를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습니까 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 답은 현장에 있잖아요. 이게 다른 부분은 정리할 수 있겠는데 구조를 건드는, 그거는 계단폭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최소한 뭐 어떤 규정이 있어요. 12m 정도는 확보해라. 그런데 거기는 그 공간이 안 났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털고 뭐 이런 거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 건축은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뼈대가 있잖아요. 근본적인 뼈대를 건들면 무너지거든요. 구조도. 근데 건물은 이 계단이 코어, 우리 코어 운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계단이 코어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건들면은 구조에 많이 문제가 돼서 아예 건물을 다시 뭐 털어야 돼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오히려 쓰레기만 많이 생기고 철거 비용이나 해체 이런 비용들이 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운 사례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조건 이걸 해서 될 것 같지만 되긴 부분도 있고 못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 노하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방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자에 대한 부분, 내가 정리할 수 있는 하자이면 다행히 되고요. 정리할 수 없는 하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일단 건물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정리하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입주를 마치느냐에 따라서 또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1층에 건물주들이 그렇게 뭐 스타벅스를 놓으려고 많이, 서울에도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건물 가격이 틀리고, 메디컬 건물도 계속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MD를 구성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게 평면도나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신축할 경우에 뭐 알아야 될 부분, 여러분 뭐 건축사도 물론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알고 있어야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내 건물의 용도나 크기나 또 설계사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시공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시공사도 여러분 다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우리가 몰라서 떼오란 말 못하지만 다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공사는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지, 돈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거를 절대 저는 FM대로 그거는 딱 저는 그 저희 직원이나 이런 거를 딱 정하게 그거는 저희 회사의 철칙인데요. 어떤 시공사는 A라는 현장에 있는 돈을 갖다가 B에다가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근데 A 현장에 들어오는 건축주 돈은 물론 회사의 한 통장으로 들어오겠지만 A 현장에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중간에 공사가 중단될지 말지에 대한 이 성공에 대한 그 예스나 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알아두시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공 열심히 돈을 들여서 열심히 고민을 했어. 근데 임대가 안 돼. 문제겠죠. 분양이 안 돼. 문제겠죠. 그리고 저는 공사 끝나기 전에 미리 다 임대나 분양 맞춰라. 이게 저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이런 모습이 참 좋아 보이고 여러분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는데 우리는 같이 갈 수 있고 또 훌륭한 원장 선생님도 계시고 나는 전문가가 계시니까 일단은 생각은 저희가 크게 하자, 넓게 보자. 거인의 어깨 위에서 저희가 부분적으로만 알지 말고 공부는 하면 할수록 내가 자산이 쌓인다고 생각하셔서 크게 생각하고, 여기도 50권 책 너무 좋은 그 주제의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내 건물이나 내 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크게 넓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시행착오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처음부터 뭐 모텔을 사니 뭐 건물 신축 올리겠니 다세대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경험이 없으시면 물론 훌륭한 전문가가 맡아서 알아서 해주신 분이 계시지만 나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작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살까 말까 그러면은 무조건 처음에는 말까로 결정하래요.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행동하는 거에서 할까 말까는 무조건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강의에 들어갈 때 지금 생각해 놓으신 게 뭐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당장 뭐 하나라도 동영상 유튜브 하나라도 내 건물 하나 뭐 등기부 등본이랑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나라도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시작하고 작게 많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여러분도 행복한 노후 준비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 2시간 반 동안에 우리 포디자인의 문지현 대표님 강의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네. 제가 조금 느낀 거는 여러분이 낙찰을 받고요, 잘 안 팔린다 그거든요. 안 팔린다. 또 높게 팔고 싶다, 높은 가격으로. 근데 이제 저가로 이제 체결할 때 보면은 그냥 3천만 원, 5천만 원 막 디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자, 우리 팔 때 리모델링 해가 팝니까? 부엌이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손때 묻은 스위치 있잖아요. 고쳐 얼마 안 하는데 그런 걸 그냥 또 그러고 책을 많이 해놨고 집을 많이 해놨고 사람을 보여주면은 사는 사람이 잘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릴 거는 가만히 버리고 리모델링 할 거는 깨끗하게 해주고 싱크대라도 멋있게 좀 이리 하고 하면은 더 잘 팔립니다. 예로 1,000만 원 주고 리모델링 했으면은 팔 때는 3천, 5천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매에 넣는 사람도 그래요. 경매에 넣으면 우리가 보통 주택은 뭐 50% 납세 되거든요. 50%. 그러면은 예로 1, 2천만 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경매에 넣으면은 5억짜리 주택 같은 뭐 2억 5천에 팔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주택에서 보면은 절반가에서. 그러면은 70% 3억 5천 받으라 그러면은 1, 2천만 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깔끔하게 채워주고 보는 사람이 얼마든지 와서 쉽게 보고 정말 정원부터 너무 좋다, 콘셉트이 좋은데 어떻게 경매를 할수가 아깝다 막 이렇게 하면 70% 팔립니다. 그러면 3억 5천에 팔려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1억 정도, 2억 5천 아니고 70% 3억 5천원 팔리면 그거는 성공입니다. 그럼 채권자를 위해서, 채권자가 여러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 설득해서라도 문을 개방해주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리보드해서 팔면은 자기 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문을 꽁꽁 잠가놨고 온갖 쓰레기 같은 짐이 다 있으면 누가 사겠느냐고, 그거를. 그러면은 50%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합의해가지고 채권자하고 소유자하고 채무자하고 서로 의논해서 우리가 한 1천만 원 경비를 들여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러 오잖아요. 오면은 정말로 아파트든 주택이든 높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 그거를 그냥 막 완전히 문을 꽁꽁 잠가놓고 책이랑 한 거 오만 쓰레기 잡동 다 갖다 놔면 그게 헐값 팔린다. 안 좋고. 그 다음에 낙찰 받아도 마찬가지. 낙찰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덜렁 팔지 마시고 우리 문언니한테 연락하시든지 저한테 연락해서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가격을 제값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리모델링비가 아깝다 이렇게 하는 건 자기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기간도 늘어져 버리죠. 6개월 1년 가버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손해니까 우리 문지연 대표님하고 잘 협조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으시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강의했을 때는 이제 주로 뭐 그린주택은 다중주택 하라 이렇게 꺼내죠. 다중주택, 하숙방, 그것도 리모델링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낡은 모텔은 생활용 숙박시설로 우리 수강생 보니까 2억에 사가지고 8억에 팔았어요. 6억을 버렸어. 그럼 양도세 내야 되잖아, 양도세. 근데 생활 숙박시설은 주거가 되기 때문에 세법의 실질 가시 원칙에서 올 주거로 보면은 이건 주택입니다.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6억의 차익이 나도 양도차익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제로였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되겠고, 경매를 당한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나 또 낙찰받은 여러분도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팔 때도 정확하게 좀 리모델링 해서 기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리모델링 해갖고 깨끗하게 팔아야 되지. 부엌도 완전히 그냥 지저분하게 하고 그냥 손때 묻은 그 스위치, 형광등 스위치 다 걸어놓고 하면 안 팔립니다. 그게. 그죠? 자기 관리를 하고 하면 되겠다. 자, 오늘 이제 고생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도. 네, 수고했습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broken-hearted people living in the world agr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For though they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see